이제 방습과 투습에서 아까 이제 함수율 얘기했잖아요. 네. 함수율이 그 요걸 맞추는 게 중요한데 거의 우리 목조주택에서 쓰는 나무는 수입목을 다 쓰기 때문에 함수율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 오고 공사 중에 비가 오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무는 일단 물을 먹지는 않는데 여기서 방습과 방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방습과 방수. 그건 뭐냐면은 방습과 방수가 왜 틀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조주택에서 그 물은, 자 주택에서 물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방수가 깨진 거예요. 이게 물이 샌다, 비가 샌다 이런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이거는 제치고, 그럼 목조주택에서의 그 물과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는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공기와의 싸움이에요. 공기가 통과한다는 거는 뭐냐면 물이 통과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이거 물을 보지 말고 공기를 봐야 돼. 공기 속의 물을. 자, 공기 속의 물은 뭐냐면 분자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공기 속의 물은 분자 형태, 물 분자. 자, 물 분자가 통과하는 게 투습이에요. 물 분자가 통과하는 거를 투습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깨지는 게 방수고, 물이 깨지지 않게 얘기 드는 거예요. 이 방수는 이미 당연한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수는 방수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는 투습과 방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투습과 방습. 투습이 되냐 방습이 되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게 기본 원리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방습이 돼야지 목조주택에서 물을 막죠. 투습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재밌어. 이게 공기 중에 물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물이라는 얘기는 물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물 분자하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물 분자하고 진짜 오리지널 이게 물에 비치는 물은, 결로로 해갖고 맺히는 물은 뭐냐면 이 물 분자가 포도송이처럼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기 물이에요. 이게 클러스트라고 그러지. 이제 포도송이처럼 포도 알 한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포도송이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를 방수라고 그러는 거거든. 요게 개념이. 그러면 포도송이가 왔다 갔다, 이게 어떤 벽이 있을 때 포도송이가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은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갖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분자가 통과해갖고 여기서 물 분자가 모여갖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은 여기 물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투습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목주택을 지으면서 정말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목조주택이 썩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자,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밖에다가 타이백을 쳐요. 허연 타이백. 그거 많이 봤죠? 네. 목조주택 지으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목조주택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다가 뭐냐면 타이백, 이게 뭐냐면 투습 방수지예요. 투습 방수지. 고아텍스라고 그래갖고 무슨 과학적이고 뭐 현대적인 뭐 건축 자재 그래갖고 뭐 마치, 야, 공기는 통하고 투습 방수지야. 투습 공기는 통하고 물을 막아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 건축 자재로 생각해갖고, 우리가 초창기 지금 목조주택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써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코드상 아까 어제도 계속 강조하지만 코드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나무가 이게 집이 이렇게 있을 때 목조주택을
뼈대가 나무인 집이 목조주택인 거거든요. 네. 뼈대가 콘크리트인 게 콘크리트 집이고 네. 집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뼈대가 나무고 속에 나무가 숨어 있으니까 나무가 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투습 기능을 강조를 해 이거를. 근데 나무가 이 뼈대의 나무가 숨을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또 웃기는 얘기인데 숨을 쉰다. 나무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나무가 숨을 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요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타일백을 쳐주는데 자 글자 그대로 투습이 된다. 그러면 습기가 들어갔다가 습기가 나왔다가 공기가 이건 공기죠 공기. 예.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 집인데 네. 그럼 뭐예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들락거리면 안 되죠. 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코드에서는 뭐냐면 여기다가 베이퍼 베리아 방습지를 붙여주게 됐어요. 원래 방습 분명히 방습이야 방습 투습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타이백 붙이는 거는 이건 옵션이 옵션. 이거는 저기 그 검사 저기 그 지도 사항이 아니야. 이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얘는 방습지를 기본적으로 붙여주게 돼 있어 이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습지 여기다 시공하는 데가 없어요. 왜 방습지일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목조주택은 물과의 싸움이라 그러면 방습을 해줘야지 투습을 해주면 뭐에 물을 들이는 거거든. 네. 원론이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이게. 방습지를 시공해줘야 된다 반드시. 습기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기는 물이니까. 타이백 그렇게 붙이는 지금 타이백은 안 된다. 다 이건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집이 썩는 거죠. 다 거의 다 목조주택 보면 그 타이백 써 있는 그거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 속에 그 검정색 펠트지라고 있어요. 그 기름종이. 네. 이 옛날에 루빙집이라고 그래갖고 이 기름종이가 있는데 기름종이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외국 책 보면 기름종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지 씌워놓은 사진들 보는데 그게 기름종이 방습지의 베이퍼벨이야. 웃기는 거라고 이게. 우리는 이것만 본 거야 겉모습만. 미국에서는 저 타이백 안 써요. 쓰죠. 아 미국에서도 써요. 다 미국에서 쓰죠. 미국에서 쓰는데 문제가 뭐냐? 속에 방습지가 있는데 타이백만 보는 거야. 겉에 보이는 것만. 아 타이백을 하되 그 안에 저 예, 방습지가 있습니다. 속에. 이게 속에 방습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속에 방습지까지 해놓고 인스펙션을 받아요. 검사를 받아요. 네. 미국 같은 데는 국가 공무원이 검사를 하거든. 네. 그래서 골조 치고 방습지까지 해놔야 공무원이 와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타이백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공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외장재. 근데 우리는 방습지까지 치는 걸 잘 못 봐요. 이게 타이백 이거를. 방습질 아예 안 하나요? 우리는 방습지 쓰는 데가 없죠. 이게 방습지가 정답이다. 베이퍼 베리아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머지 목수분들도 방습질 저거 안 써요? 방습지 잘 안 쓰고 대신 이제 레인 스크린 걸어줘. 여기 밖에다 벽을 띄워주죠 이제. 요거 레인 스크린 또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요. 여기 이중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목조주택의 생명은 목조주택은 내가 이제 나무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럼 목조주택의 생명은 목조주택은 환기예요. 환기. 사실은 벽으로의 환기, 여기 지붕과 여기서의 환기, 소피벤트 이런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환기 시스템. 환기가 이 집 안팎으로 환기가 아니고 네. 집 안팎으로 환기가 만약 된다면 벽체를 통해서 환기가 된다 그러면 벽이 썩어버리죠. 네.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방습지가 맞는 거죠.